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다올 책사랑방에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읽어야 될 학년별로 추천 도서가 올라져 있고요. 세계 여러 나라 수상작가 책들이 모아져 있어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들려줄게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영국 사람들은 인도를 준다고 해도 셰익스피어와 바꿀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를 사랑합니다. 그만큼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들에게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564년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작품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하는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등 들 수 있죠. 이 작품들은 지금도 영국으로 자주 공연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어린 시절 한번 들어볼까요? 셰익스피어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이 가난해진 셰익스피어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대요. 집에서 책들을 읽으며 읽기와 쓰기를 배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는 부지런히 책을 읽으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상상하곤 했어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상상을 많이 한 덕분에 셰익스피어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작가의 소질을 기를 수 있게 되었대요. 지금도 사랑받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30살 어른이 된 셰익스피어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희곡을 발표하기 시작해요. 희곡은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할 수 있도록 대화체로 쓴 대본 형식의 문학작품을 말하죠. 이때부터 셰익스피어는 서서히 유명한 작가로 이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욱 왕성하게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 수십 편의 작품을 썼는데 쓰는 작품마다 인기를 누리게 되었대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가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 묘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심리 묘사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의 작품을 연구하죠. 지금도 그에 관한 책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한 권꼴로 나온다고 하니 그의 작품은 우리들 속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대 비극 중에 하나, 셰익스피어의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냐면 바로 햄릿의 줄거리 들려줄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끝까지 들어주세요. 세계 명작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줄거리 들려줄게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유학 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아버지의 동생이자 햄릿의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어스였어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햄릿의 어머니가 클로디어스와 결혼을 한 거예요. 햄릿은 수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햄릿은 친구에게 밤이면
죽은 왕을 닮은 유령이 초소에 나타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러 간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와 꼭 닮은 유령을 만나게 돼요. 유령은 그에게 클로디어스가 저주의 독극물이 든 병을 가지고 몰래 침입하여 약물을 자신의 귀 속에 쏟아부어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복수해달라고 부탁하죠. 햄릿은 겉으로는 미친 척하며 복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유령을 의심하였지만 새로운 왕의 속마음을 슬며시 알아보기 위해 연극을 준비했어요. 각본은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왕이 풀숲에서 잠을 자는데 한 남자가 왕의 귀에 독을 부어 독살하고 그 남자는 죽은 왕의 부인과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죠. 연극을 본 왕은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햄릿은 클로디어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죠. 연극을 본 이후 햄릿은 어머니와 왕의 죽음을 놓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를 햄릿이 좋아하는 연인인 오피리아의 아버지이자 클로디어스와 가까운 사이인 폴로니어스가 엿듣고 있었어요. 인기척을 누린 햄릿은 왕이라고 착각하고 그를 죽이고 말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 왕은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 죽이려고 하나 그는 해적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한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던 폴로니어스의 아들 레어티스는 클로디어스의 계략에 빠져 햄릿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왕은 햄릿과 레어티스의 펜싱 시합을 명령하고 햄릿을 죽이기 위해 레어티스의 칼끝에 독을 묻히죠. 햄릿에게 유리하게 시합이 진행되자 왕은 햄릿의 술잔에 독을 탑니다. 하지만 이를 우연히 왕비가 마시게 되고 왕비의 몸에 점점 독이 퍼지게 되죠. 계속 진행된 시합에서 레어티스는 결국 햄릿의 몸에 상처를 입히지만 치열한 시합으로 인해 두 사람의 칼이 바뀌게 되면서 레어티스도 독이 묻은 칼에 찔리게 됩니다. 왕비와 햄릿, 레어티스 모두의 몸에 독이 점점 퍼졌습니다. 죽기 직전에 레어티스가 햄릿에게 말했어요. 우리 다 죽어가네요. 당신의 원수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용서를 나눕시다. 햄릿 왕자님, 제 아버지의 죽음은 그대의 탓이 아니고 그대의 죽음 또한 제 탓이 아니기를. 햄릿은 마지막 순간에 왕 클로디어스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어떤가요? 왕의 원수를 갚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햄릿은 때때로 우리가 고민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처럼 관계와 문제에 대해 수없이 고민하고 의심하죠. 여러 사람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정의와 평화를 찾지 못했겠죠.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국에서 태어난 셰익스피어, 37편의 희곡과 여러 권의 시집을 남긴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책 선정해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